변화의 초석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누군가 월 1,600만 원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압도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도무지 엄두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지레짐작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한 가지를 나는 여태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7층 한강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57층 광장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고 있는데 혹시 이런 개념을 어떻게 깨달으신 건가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변화를 겪었고 또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을 보고 난 이후에 바로 든 생각은 첫 번째, 옳게 왔구나. 57층 한강뷰라는 채널 이름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젠간 오픈해야 하는 시점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내 생각보다 빠르지만 결국 옳게 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서핑이라는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현실은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현실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겠어요. 이는 제가 전하는 5차원 세계 이론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5차원이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나의 5차원의 개념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구나. 저 역시 이 질문을 통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57층 광장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 5차원이라는 개념을 깨닫게 된 계기는 한 귀인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회상해보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감각이 떠오르곤 해요. 카페에서 대화를 마친 후에 나왔을 때 이미 캄캄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 저에게 있어서는 밝은 대낮보다도 훨씬 더 밝은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시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시간을 정말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6년. 제 인생은 정말 감사하게도 수많은 터닝포인트가 존재했지만 정말 이 2016년의 시점이야말로 저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첫 해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200~300만 원 정도 벌어들이는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했고 내 삶의 목표를 연봉 3천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삶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학점은행제를 판매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시엔 마케팅이 뭔지도 잘 모르던 시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자본주의의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고 이 의도 중 많은 것들이 마케팅의 니즈가 담겨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당시 저를 교육해주던 과장님의 급여를 보고 나서였어요. 교육을 듣던 중에 핸드폰 알람이 왔고 순간 급여 1,600만 원이 입금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우연한 계기였지만 과장은 그때 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어요. 이거 월급 160만 원 아니고 1,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 개념을 잘 배워야 돼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케팅이라는 것, 시장에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일즈를 완성시키는 것.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무엇이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이후로 20대의 보험 영업, 이벤트 매니저, 그리고 부동산 영업까지 경험할 수 있는 영업 직종은 거의 다 경험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2019년 인생의 판도가 크게 뒤집힐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저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 단 한 건의 계약도 제대로 체결 못하는 무능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이 세일즈라는 개념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나는 인생을 남들보다 빨리 살아가는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답지한 채 영업을 이어가다 보니 당연히 수익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뮤지컬 배우에 다시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현실이 또다시 반응하게 되며 한 뮤지컬 제작사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면서 인생이 크게 무너지게 되죠. 나의 실력이 없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를 끌어올려줄 사람만을 갈구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현실을 만든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정말 크게 좌절했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을 방에만 누워 있었어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그리고 5차원 세계, 이 개념이 실존하는지 저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 나의 생각이 변화됨과 동시에 나의 현실이 변화되는 경험을 수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2019년,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내 안에 담겨있던 여유라는 개념을 이 세상은 지워버리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를 없애버렸고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게 내밀며 선택을 강요했죠.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나의 생각대로 반응하여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지만 내가 민기적대며 그 변화를 감사히 여기지 않을 때 이 세상은 강제로라도 그 변화에 적응시키고자 커다란 시련을 내려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제게 말한 두 가지의 선택지는 바로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두 번째, 이대로 무너지거나 였습니다. 일주일을 누워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라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어났고 그대로 다시 한번 부동산 영업에 다시 뛰어들면서 지금까지 여유로웠던 영업사원 대신 정말 절박한 영업사원의 모습으로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당시 본부장이었던 저의 팀장님이 시키는 것을 하루하루 미션 깨듯이 영업을 이어갔고 그 결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부동산 영업을 시작한 지 첫 일주일 만에 첫 계약을 써내면서 그 다음 주엔 또 청약 1건, 또 그 다음 주엔 계약 2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약 1건, 매주 계약을 써내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영업사원으로 목표했던 월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의 시점이었고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영업사원의 커리어를 이어오게 되죠. 그러던 중에 5차원 세계에 대한 개념을 전해준 한 명의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공부를 독학해 가고 있었어요. 운에 대한 것부터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심지어는 신점까지 보면서 이 세상이 작동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유, 그것들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귀인과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는 생각도 강력했기 때문에 방어 기제 역시 컸었는데요. 그 귀인은 그 방어 기제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뚫어내며 저에게 다가오게 돼요. 직원들끼리 퇴근 후에 카페에 모여 잡담을 하던 중에 그 귀인과 저만 남아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색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자리를 그만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귀인은 제게 문득 이런 말을 전하게 돼요. 혹시 최근에 귀인을 만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이상하게도 유튜브나 점집 같은 곳에서 곧 귀인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느 귀인이 나에게 다가올까 고민하던 시점이었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가던 시점에 그 귀인은 제게 귀인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면서 마지막 수레기를 박습니다. 제가 여태 찾던 그 귀인일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에 호기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기 시작하면서 그 귀인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있어 보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둘이서만 대화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혹시 어떤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려는 건가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마칠 때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차원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계이고, 그 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일직선과 만나 전개가 될 때 그 차원을 가리켜 4차원이라 한다. 그렇지만 4차원보다 더 높은 5차원 이상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말 그대로 무한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세계가 바로 5차원 세계이다. 그리고 더 고차원에 존재하며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우리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이름 또한 실은 나라는 존재를 전부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저 내가 가진 무언가 중 하나의 개념일 뿐.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나의 영혼은 각 차원에 모두 존재한다. 즉, 현실의 감각을 초월하여 나라는 존재,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록 나는 더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의 각 개인이자 이 세상 전체의 존재, 즉 우주 자체이자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나라는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다. 약 1시간의 대화 속에서 제가 얻은 깨달음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내 안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니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스며들기도 하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의 마지막 질문이죠.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대를 거쳐 30대 중반까지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 또다시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대에 항상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덧 2 아이와 예쁜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요. 또 작년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여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5차원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부동산 영업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현장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올라가는 하이엔드 현장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선 2억 원의 잔고 증명을 해야 입장할 수 있었던 만큼 말 그대로 성공을 이룬 극소수 성공인이 모이던 현장이었어요. 실제 유명 연예인이 그 현장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하기도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때 그 현장에서 크게 2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삶의 방향이 크게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현장을 컨택할 수 있느냐부터 또 이 현장에서 몇 층을 선택할 수 있는가까지의 계급이 이 사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당시 57층의 프리미엄 한강 뷰를 주된 강점으로 홍보한 현장인 만큼 고층으로 갈수록
그 프리미엄 조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언코 그 프리미엄 조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분들은 자기만의 영역에서 성공을 이룬 극소수 성공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목표를 새기게 되죠. 나도 나의 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서자. 저 57층의 위치에 설 수 있을 만큼 나의 남은 삶을 몰입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제가 계약을 한 고객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현장을 컨택했고 방문한 그날 즉시 2억 원의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였는데요. 인상 깊었던 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두 번째 목표는 이루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앞으로의 목표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나의 영역에서 성공을 이뤄내자라는 목표가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본 그 극소수 성공인의 모습은 돈을 애타게 쫓던 모습이 아닌 정말 자기 일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어요. 마치 돈이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이 되면 돈은 반드시 쫓아온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현장을 끝으로 부동산 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해 9월 저의 첫 번째 저서 5차원 연애가 출간되었고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 돌아보니 저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소통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또 그 감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그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로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게 남은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채널이 57층 한강뷰가 된 이유 역시 그때 그 마지막 현장에서 깨달았던 이 두 가지 삶의 방향을 실현해내겠다라는 저의 목표점이 바로 57층 한강뷰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두서없는 긴 이야기였는데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을 여러분께도 지속적으로 들려드릴 수 있을 만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